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페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는 모습들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게 반대의 심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며 현재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23%까지 빠지면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쪽의 약세를 이러한 걸 통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중간 정도를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 페드의 고강도 긴축 속에 스위스와 영국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긴축 행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은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는 이제 빅스텝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아시아 지역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4.4%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착공 허가 건수도 7%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은 확실하게 꺾인 것이 보여진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도 빠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빠지겠구나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6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3을 기록했어요. 제조업 경기가 완전히 위축세로 돌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큰 요인을 살펴보자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꺾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엔 한국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7.59달러, 플러스 1.9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뉴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주택담보대출 5.78%, 2008년 이후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하고 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주택은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시불로 집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모기지인데.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돈 빌려서 집 사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한 모습이 현재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는 한국 역시도 피크를 찍고 빠지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영끌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 소리냐면, 예전에 2008년, 9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우스푸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대출로 넘어가는 그런 사태들이 보여줬던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이 이슈가 우리나라 경기 자체를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올해 5개월 동안 중국 가스 공급이 6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독일 쪽에 가스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중국 쪽 같이 러시아의 조금 우호적인 국가들에는 이 갖고 있는 자원을 많이 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절대 지금 당장 단순하게는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 부분,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원전의 끝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한동안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엄청난 긴축의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원전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 원전 수출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수출을 따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과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는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전시장 인플레 한파, 패널 재고가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의 원료를 조금 많이 이 생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더라도 OLED는 그래도 LCD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많이 팔린다라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TV 쪽에서 뭐 OLED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감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예, 부품 업체들 이쪽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품 업체들 중에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예, 요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작 전에 먼저 올려드리는데 제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와 시장이 진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빠지나 싶더니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480일 라인 이탈하나 싶더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일단 숨고르기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뉴스 나온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뉴스들은 역시나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봉쇄로 인해서 뭐 철광석이나 대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유들까지도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팍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게 유럽 쪽에서의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이 시그널들을 보여주었는데 중국에는 또 가스 공급을 늘렸다라고 해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유럽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타격을 심각하게 입겠다. 그러면 요 타격, 지금 단기적으로는 무언가 발전을 좀 많이 만든다라고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맞았으면 뭐라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대응은 제 생각에는 일단 친환경 쪽이나 원전 관련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출하는 물량 역시도 꾸준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계속 여기서 나오는 우리 미국 형들이 있잖아요. 미국 형들이 이제 매출 올릴 수 있도록 같이 영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요것보다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걸림돌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돌뿌리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초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금 매출이 올라온다라는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게 시대의 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원전만큼 이 발전량이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년, 3년은 에너빌리티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와, 보이십니까? 최근에 계속 빠졌잖아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샀습니다. 물론 일부 기타 법인에서 던지는 물량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다 이거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을 때 개인이 판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다? 아, 하락 매집이다. 개미 털기 기가 막혔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씩 오늘같이 저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 심리를 계속 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회복시키는 모습 연결이 된다면 야 이거 다음번 갔을 때 되게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개미를 터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수급과 연동이 되는 그림 보여지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론 자, 일단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갈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과거 패턴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이렇게 연이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렇고, 뭐 이런 데도 참고를 해볼 법한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쌍바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쭉쭉 올라갑니다. 그것도 일반 개미들은 못 잡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래요. 그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절대 자리를 안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음봉 나온 자리를 이렇게 잡아먹었을 때, 못 잡아먹으면 좀 힘든데, 한 번에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세게 올라간 그 흐름들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거 과거 패턴을 놓고 딱 살펴봤을 때 그 큰 자리가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 음봉을 주목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를 딱 뚫었을 때 쭉 가는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힘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계속 봤던 요 하방 추세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역회된 숄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잘 하면 이번 기회에 뭐 요런데 이상도 한번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나오려면은 일단 여기를 뚫어야지 손쉽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이때 오면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요거 잘 버티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전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팍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며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여기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은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친구들은 뭐 크게 빠지는 거 없이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통해서 다음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준비해 놓은 것들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